자, 이가람의 꽉 찬 수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칭찬해드릴 일이 좀 있네요. 뭐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시침이 떼시죠? 자, JVM 목표가를 달성했고 여기서 무려 15%에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죠. JVM을 근데 사실 좀 고생 좀 했어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시장이 조금만 더 좋았으면 더 빠르게 올라갔을 텐데 네. 최근 또 제약바이오 이슈를 같이 받으면서 이 JVM이 이 약제 쪽에서 자동화 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리포트가 제가 말씀드린 다음부터 리포트가 요즘에 연이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지금 또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고 뭔가 좀 매수를 같이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갖고 계셔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네, 뭔가 좀 수익 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유를 하자라는 네,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기관의 5개월 연속 수급판 보시죠. 와, 오늘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많네요.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기할 게 많죠. 모비스부터 네,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모비스는 사실 네. 영업이익 쪽 자체가 원체 크게 올라가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고 있었었는데 네.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자동차도 많이 만들 것이고 현대그룹스 안에서 결국 현대모비스가 없으면 안 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AS 같은 것도 잘 현대모비스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많이 사다 보니까 네. 주가가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현대차 그룹사 안에서 현대그룹사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성차, 부품주, 오토웨버까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맞아요.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죠. 예, 예상된 거는 아직 네. 뭐 IR 공모차 뜬 거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예상치로는 20일부터 25일 안에 나올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양극재들이 이제 판가 전이가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꾸준하게 담고 있는 걸 봤을 때 주가가 안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 발표 때 리스크라면 발표하고 나서 밀릴까 봐. 우리나라가 또 이벤트 매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벤트 매도만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3분기까지도 잘 봐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라도 예. 보자. 코스모 신소재 좀 더 길게 의견 나왔고요. JYP 엔터주들이 가담한 것 같아요. 가다 많은데 요즘 또 계속적으로 네.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안 빠져요. 그리고 엔터도 엔터지만 사실 컨텐츠가 요즘에 좀 힘을 받다가 또 잠깐 바뀌는 것 같은데 당장 생각해보면 내일 넷플릭스 실적 나오잖아요. 그쵸, 맞죠. 네, 그거 관련해서 좀 힌트 좀 주세요. 인사이트. 넷플릭스가 지난번에 이미 지금 최고가가 700달러인데 지금 100달러대에 있거든요. 그럼 과연 더 빠질 게 있을까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번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지금 네. 너무 안 좋은 게 2연타를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요? 지금 두 번 다 개월 빠진 상태에 있는데 네. 이번에도 지금 200만 명 정도가 감소했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감소해 버린다면 약간 충격이 올 수 있겠지만 지금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2분기는 안 좋을 건데 3분기는 약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 의외로 2분기가 생각보다 방어가 좀 잘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게 지금 고용자 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때 인건비를 많이 줄였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약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미디어 업종들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갖고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넷플릭스와 시간에 반응 보시면서 미디어 업종을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밤잠 주무시기 힘들 것 같네요. 그쵸. JYP 얘기도 잠깐 짧게 코멘트 해주시죠. 일단 엔터사 중에서 가장 네. 유일하게 컨센보다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JYP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랑 일본 쪽에서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일본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점유율이 높고 미국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번에 트와이스의 나연지가 빌보드에도 들어갈 정도로 나연찡이요? 나연 씨, 삼촌 팬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팝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나연 씨가 이제 또 가수 나연 씨가 빌보드 차트에도 들어갈 정도로 네. JYP도 굉장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엔 기관들이 좀 안정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 K-팝 ETF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일단은 좀 꾸준히 좀 보면서 봐야 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얘기가 많이 말씀드렸죠. 됐기 맞아요. 때문에 폐배터리 플러스 실적까지 유념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매도판 안에서 금융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사실 금리 인상 수혜주에서 저희도 이슈를 다뤘었는데 그거를 다룬 것 치고는 오늘 주가 흐름이 영 별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 일단은 서프라이즈가 수시에 나오다 보니까 미증시에서 금융주가 올라가서 국내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낙폭과대에서 다 올라왔는데 유일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은행사, 그러니까 은행이랑 증권사였어요. 근데 어저께 낙폭과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은행주들을 좀 냅두면 좋을 텐데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상승에 대한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금리 상승 구간인데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제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규제가 드리겠습니다. 발목을 네, 네. 잡는데 제주은행은 그렇죠. 그냥 지역은행으로 급등을 하는 제주은행은 좀 건가요? 개별적인 루머가 있어요. 루머 때문이에요? 예, 약간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루머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예, 시장에 돌고 있는 루머성 얘기가 있어서 제주은행은 조금 개별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주들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고요. LG 엔솔도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이건 이제 하시더라고요. 7월 27일 날 보호예수가 많이 풀리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날이 왔습니까? 1,0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말고 기관이 네. 갖고 있는 게 거의 뭐 1,000만 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 앞두고서 과연 밀릴 것이냐 아니면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내면서 이제는 나올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될 가장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 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께서 가장 애정하는 호텔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호텔 신라가 제가 그 신라 호텔을 굉장히 잘 가거든요. 왜요? 자주 가고 되게 너무 좋아요. 가면 마음도 편해지고 되게 좋은데 제가 또 그 안에서 수영장에서 음식 먹는 거 되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먹는 또 치킨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가 코로나 또 심해지고 있는데도 별로 맞진 않나 봐요. 코로나하고 뭐 지금 경기 침체다라고 해서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신라 호텔은 예약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요? 예약도 힘들고 그다음에 라운지 1층 가시면은 망고 빙수가 유명하거든요. 너무 비싸. 8만 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8만 원짜리 망고 빙수 먹으려면 2시간 웨이팅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번에 못 먹고 온 게 하나가 있는데 망고 빙수 옆에 망고 그 쇼트 케이크라고 해서 쬐끈한 조각 케이크 있거든요. 네네. 그거 하나가 2만 원이에요. 그게 품절 나가지고 제가 못 먹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호텔 신라, 호텔업은 네. 완전 초호황기예요. 근데 호텔 신라 주가가 못 가고 있잖아요. 네. 면세업이 도대체 언제 올라올 거냐? 중국인들 언제 들어올 거고? 비중이 면세가 큽니까? 너무 커요. 이게 그래요? 호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면세업이 살아나야 되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호텔이 완전 호황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카지노가 면세가 아직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네. 리오프닝 종목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지만 외국인이 아직 코로나 이전만큼 네.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 들어오게 되면 모멘텀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추이 보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까지 체크해봤는데 이 안에서 오늘 수급주 있을까요?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뉴프렉스. 네. 아마 다들 좀 오랜만에 보실 종목이 될 네, 것 같아요. 네, 한때 네. 굉장히 종목이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은 원래 사모펀드도 그것도 기관도 많이 안 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오늘 좀 사모펀드가 좀 의미 있게 종목을 샀고요. 근데 오늘 같은 날도 기관들이 의미 있게 산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뉴프렉스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작은 종목이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잊혀졌잖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거 이제 오큘러스라고 해서 메타, 옛날 페이스북에서 만드는 이제 VR 게임 기기 아시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기판 좀 만드는 회사가 되겠는데 원래 본업은 스마트폰 관련된 카메라형 PCB, FPCB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가 사업을 철수했고 그 외에 기업들 대부분 회사들이 이 기업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철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프레스는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데들보다는 사업성이 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외에 다들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이쪽에 들어간 납품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나올 신제품 같은 경우에 네. 원래 들어가는 게 한 대당 4개 정도? 4-4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5개까지 늘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가도
ASP도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적용한 대수가 올라가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PQ 다 늘어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장용도 들어가요. 그래서 OEM 기업들한테 전장용 기판도 납품이 이제 될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큘러스도 이번 메타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랑 출시 일정을 말해줄지 모르겠지만 그 모멘텀 말고도 전장용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엄청난 모멘텀이 빵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가격 전략 바로 공개해 주시죠. 누프레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종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입니다. 4,650원, 손절가는 한 10% 정도 되는 5,100원과 손절가는 4,18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